안녕하십니까. 금판다TV의 정수철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이제 내가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는데, 그 다음 버전이 이제 기능장이죠. 기능장님의 기술사라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비 운전은 뭐 기능사로 그냥 머물러도 돼요. 그 자격증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능사 정도만 필요하지. 뭐 기능사 1급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거 안 봐요. 오로지 그 현장에서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떤 그 자격 기준에서의 가치 그런 것은 이제 정비죠, 정비. 정비가 하나의 그 자격증은 꼭그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자격증밖에 없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 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그다음에 기술사 그렇게 가죠. 그래서 건설 기계 정비 기능장 그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할 것인가? 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내가 기능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굳히기 하는 거예요. 굳히기 일종의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을 내재화시키는 굳히기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장 시험이 이렇게 이제 필답형으로 실기 시험에서는 필답형으로 이렇게 적어내고 질문에 대해서 뭐 15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술술술 적어낼 수 있어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가 있고 그리고 필기는 이제 새로운 거 필기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공업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공업 경영 정비하고 또 공업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긴 한데 뭐 공부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좀 생소하긴 하네. 어, 그게 오히려 그 필기는 좀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필기가 어렵더라고. 내 산업기사 할 때도 보면은 그 필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2달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2달간 해가지고 필기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실기는 옛날에 기능사 시험보다도 난 더 쉬웠어요. 옛날 기능사 시험 볼 때는 그 엔진 분해 결합, 그다음 밸브 조정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좀 간소화하느라고 이제 그런 거 해봐야 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미 우리 그 기능사를 치렀다는 것은 그 실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빠삭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비록 정비사는 아니지만은 운전수로서의 어떤 그 그동안 경력이 또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뭐 세밀하게 그렇게 어떤 그 테스트 과정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장은 하나의 또 경영하고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경영자와 어떤 그 기술자 간의 어떤 뭐 소통이랄지 경영상의 어떤 뭐 이게 뭐 있잖아요. 경영 관리 같은 거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공업 경영이라는 하나의 거기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능장 시험에 대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네가 그런 거 기능장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해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뭐야 자격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진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이제 필기 시험이 있는데 뭐 12월 1월 이렇게 하면은 필기 시험이 2월 26일 있으니까 뭐 12월, 1월, 2월 뭐 석 달은 공부할 수 있겠네요. 이론 공부가 이제 여기 합격을 이론 공부는 뭐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지. 물론.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한번 도전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필기 시험에 이제 통과된다면 실기 원서 접수가 4월 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이 5월에 있어요. 5월 7일에서 5월 25일까지. 그래서 최종 합격이 6월 3일에서 17일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과연 내가 도전할 것인가? 물론 공부한다는 건 좀 귀찮긴 해요. 놀고 싶지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물론 내가 지금 일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하고 싶으면 이거 때려치고 이런 거 때려치고 뭐 일이나 하겠죠. 근데 실상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힘이 들긴 해요. 힘이 들긴 한데 원래 그 노가다라는 게 좀 피곤하고 일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잠자기 바쁘지. 그래서 올 겨울도 그냥 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 겨울도 한 필기 시험 한 2월 달까지만 휴식할까? 휴식을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하기 싫어. 아 진짜 일하기 싫네. 에, 그래서 한번 노는 김에 필기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뭐 내년에 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에,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그 실기 시험에서 기능장 실기 시험에서 이제 할 때는 그런답니다. 어, 이 장비가 무엇이 안 되는가를 판단하고 수리하시오, 대기하시오,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주어진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고장 나가지고 물론 뭐 처음에는 안 되니까 뭐 시동이 안 된다거나 뭐 짠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고장 냈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안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제출 자격 내고 뭐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기는 쉬울 거라고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능장애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왕 하는 거니까. 저것도 그저 산업기사도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물론 뭐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근데 기본적인 골격은 까먹지 않지만은 그 쓸데없는 이론 있잖아요. 현장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 쓸데없는 건 또 까먹기 때문에 물론 기능적인 시험도 이게 보면은 오히려 이 공부한 이것은 기능장은 이건 나중에 이제 필요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지침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그 뭐냐 갑자기 뭐 저 포크레인이 주행이 안 되는데 주행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한쪽이 느리거나 한쪽이 빨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위가 고장 났느냐? 그러면 그런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펌프의 토출량이 서로 다른다거나 뭐 P1, P2가 있는데 다른다거나 뭐 저 컨트롤 밸브의 스프링이 고착되거나 배압이 발생했다거나 저 컨트롤 레바 밸브가 안 좋다거나 뭐 또 이게 뭐 주행 모다가 뭐 주행 모다 쪽으로 하면 주행 모다 레귤레 때뭐 릴리프 밸브 압력이 뭐 릴리프 밸브가 뭐 고착되었다거나 뭐 스프링 압력이 어쨌다거나 뭐 또 이렇게 또 모다 쪽에 가면은 포지션 플레이트라고 있어요. 그런 게 또 이렇게 그 편마모 이제 그뭐 어떤 그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이렇게 밀착 작용을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된다거나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이 고장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시오, 몇 가지 쓰시오, 막 그렇게 되는데 이라 해서 뭐 최근에 내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공투 장비가 스윙이 되다가 한쪽도 안 되고 되다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장에 갖다 줘도 얘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 내가 판단해서는 그게 뭐그 포지션 밸브 같은 게 어떤 그 고착이 되었거나 이렇게 그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서 스윙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근데 엉뚱하게 뭐 스윙 모다만 갈고 헤드 블럭에 이제 그 포지션 밸브가 있는데 브레이크 밸브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갈아야 되는데 그건 안 갈고 엉뚱한 것만 갈아. 정비소에 가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그동안 어떤 그 이론적인 못마다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믿고 맡기지만은 믿고 맡기보다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묻지 않고 그냥 이게 고장 안 되니까 고쳐 주시오 그러지만은 그걸 한 번에 딱 고쳐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고쳐져. 그래가지고 그 돈이 우리 사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적질을 해서 이거 가시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제 그 사람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품을 갈고 끼는 것은 할 줄 알아도 거기에 대한
뭐 원리랄지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딱 지적자가 이거 가시오 딱 하면은 딱 한 번에 고쳐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출장 정비로 다니신 분들도 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통밥으로 뭐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만 하지 어떤 추론 과정이 없지요. 그래서 이 기능장 그 자체 이게 물론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 일종의 어떤 기술의 어떤 그 뭐야 한마디로 굳히기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기능장 시험은 통과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서의 어떤 자산 가치는 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딱 보더라도 뭐가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찾아볼 수도 있고 전기 지침서로도 쓸 수 있고 그렇더라고 내용이 딱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압기기에 대한 뭐 대충 뭐 기능사 정도에서 뭐 산업기사 정도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이론적 토대로는 쌓여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뭐라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알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소를 가더라도 참 모든 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리고 다 엉터리로 그냥 뭐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는 뭐 고객들 등쳐서 돈 벌어 먹으려고 생각만 하지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걔들도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뭘 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쳐줘야지. 진심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장으로서의 어떤 자격 기준이 이제 이렇게 있다면은 또 내가 뭐 한마디 할 때에 그 말빨이 또 먹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내가 저기 물론 이제 뭐 어디야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내 몇 번 이렇게 면접에 가봤는데 물론 그 시험을 할 때도 기능장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겠죠. 근데 물론 뭐 심화 테스트라고 해서 여기 보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따로 보시고 뭐 또 2차로 또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어떤 기능장은 아닌데 현장 운영을 하시는 분 관리자들이죠. 근데 자신들이 분야가 아닌 것도 이렇게 뭐 아는 체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말로는 검증을 이렇게 아무리 내가 자신 있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검증된 게 아니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 워낙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겪어보기 전에 그 신뢰감을 얻기라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능장으로서 자격증, 산업기사로서의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기능사는 이렇게 어떤 가치는 잘 안 쳐주는 것 같아. 뭐 기능사 정도야 뭐 저쩌고 그러지만 기능사고 어렵습니다. 나는 최소한 30년 전에 기능사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렵게 봤어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산업기사보다 더 어렵게 봤어요. 이번에 산업기사 치러보니까 내가 기능사 치를 때보다 더 쉽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자격증이 있다면은 말할 필요 없이 그거 자체로서의 어떤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뭐 기능장이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은 기능장으로서의 이렇게 또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아무리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뭘로 믿어? 뭘로 믿냐고. 적어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합격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장으로서의 어떤 과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합격은 자신 못해요.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뭐 좀 기능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포크레인 운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려나? 누가 써주겠지. 그렇다면은 기능장, 건설기계 정비 기능장 필승 합격 기원합니다. 선언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희지부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